그런 분들인데 스트레스가 커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경우는 특별히 이런 분들을 표현은 못하지만 숨겨진 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 간병인들은 일반 똑같은 사람들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든지 심장병, 뭐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평균 수명이 짧아져요. 가족이 환자를 돌보면 오래 살기가 어려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돌보는 게. 스트레스도 크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문제는 환자를 도와준다는 빌미로 해서 환자의 위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간병하시는 분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한테 위해를 줄 수 있어요. 위해를 주는 거는 뭐 이거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간병하면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간병하시는 분이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환자가 소변을 자주 보면 어떻게 해요? 응? 소변을 자주 봐. 그 기저귀를 자주 갈아. 풍성이 짜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안 먹여. 그잖아요. 안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기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그래요. 집에서 똥을 자꾸 싸. 밥을 한 끼뿐이 안 먹여. 하루에 한 번만.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해. 그러면 한 끼만 먹여. 네? 집에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소변 보는 게 싫고 소변 치우는 게 싫어서 소변을 적게 보게 하려고 물을 적게 먹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에 수분이 필요하고 물을 적게 먹으니까 소변이 농축돼. 그 소변이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냄새가 가시질 않아. 왜? 소변이 농축되면 암모니아가 농축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요. 물을 많이 드셔야 소변 색깔이 하얘지면서 소변을 봐도 냄새가 안 나요. 암모니아가 희석되니까. 물을 적게 먹으면 어르신들이 요실금 있는 할머니들이 왜 소변 몸에서 냄새가 자꾸 나냐면 요실금이 자꾸 있으니까 물을 안 먹어. 방구 낄 때마다 오줌이 나오니까 방구도 못 끼고 웃지도 못해. 웃으면 아랫배 힘들어가면 오줌이 자꾸 생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셔요. 근데 그런다고 요실금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방울만 탁 찍히면 온몸에서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요. 거꾸로 이거 완전히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차라리 기저귀를 차더라도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심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냄새 난다고 또 막 소리 지르고 냄새 난다고.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은 열심히 정말 잘해요. 직업정성으로. 근데 어떻게 환자를 돌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환자한테 악영향을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이 먹이고 싶어요. 잘 먹이고 싶어요. 근데 환자는 잘 못 삼켜요. 그냥 계속 먹여요.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콧물도 흐르면서 입으로 흐르고 막 재채기 해가면서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가족들은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다 먹여야 되겠다는 오로지 먹이겠다는 욕심 하나. 그 욕심 때문에 환자는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환자가 못 먹는다고, 안 먹겠다고 하는 이유는 밥맛이 없어서 안 먹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뭘 먹고 그러면 살에 들리고 기침하고 힘들어서 안 먹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도 병원에서도 요양원도 있는 일이에요. 환자가 못 먹는데 안 먹겠다 그럴 때는 정말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도 있지만 먹는 게 힘들고 삼키는 게 힘들고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먹겠다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알았어요. 그 보호자 오면 오늘은 안 먹었다 그러고 밥맛이 없나 봐요. 맛있는 걸 좀 해오세요. 뭐 이러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에요. 실제로 아주 상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이 의도가 없으면 환자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죠. 반대로 의도가 있는 위해를 드리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물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똥을 좀 싸니까 안 먹이는 거예요. 똥 싸고 뭉개면 그냥 방치해두고 막 화내고. 그리고 환자들, 치매 환자들이 모를 것 같지만 누가 내 편인지 다 알아요. 치매 환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인지기능이 떨어졌지만 누가 내 편인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깐난애기가 누가 이렇게 딱 안기만 해도 이게 엄마가 안는 건지 아빠가 안는 건지 아니면 남이 안는 건지 다 안단 말이야. 어떻게 알겠어 걔네들이. 느낌이 있고 냄새도 있고 안는 그동안의 습관도 있고 다 알잖아요. 그 어린아이들도 그 깐난애기들도 아는데 치매 환자들도 다 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를 손을 잡고 내 말하는 표정이 나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따뜻한 감정을 가졌구나. 얘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모를 것 같지만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귀신같이 다 알아요. 참 묘한 일이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도가 없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자를 잘 모르고 질병에 대한 정보도 없고 환자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니까 환자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 도와주는 일이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도 제대로 못 먹이고 약 부작용에 대해서 감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또 음식 줄 때 이런 문제 보기보다 많아요. 가족들은 꼭 먹이고 싶은 거예요. 꼭 입으로 먹이고 싶은 거야. 꼭 입으로 먹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꼭 입으로 먹여야 돼요. 근데 꼭 입으로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게 환자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의도가 있는 경우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환자가 자꾸 와서 치근덕대면 좋은 게 안 되죠. 좋은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무 형태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가족은 그러나 더군다나 교대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들은 교대해 줄 사람 없죠. 간병 해주는 가족들은 거의 70%가 여성들이에요. 남편이 있으면 부인이 하거나 딸이 하거나 또는 며느리가 하거나 여자 친척이 하거나 뭐 집에서 하게 되면 직접 여자가 환자하면 남편이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나 아들이 돌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긴 여성들이니까 하지 남자들 같은 못해요. 들떨어져갖고 남자들이 이거 못해요.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도 적응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 남자분들이 좀 계신데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지금 이렇게 많은 여성들 중에 굉장히 적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저분은 잘 보세요. 혹시 여성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마음이 여성처럼 따뜻한 분일지도 몰라요. 그래요? 네.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잘 안 맞아요. 이해는 돼요. 이거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딱 태어날 때 서로 벌써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다른데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나 힘쓰는 사회에서는 그게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분명해졌어요. 근데 지금처럼 머리를 쓰는 사회에서는 힘쓸 일이 갈수록 적으니까 남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지금 힘쓰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쓰는 데나 남자를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돌보고 머리를 써야 되는 시기에는 남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불쌍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살기가 할수록 어려워져요. 지금 문제가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돌보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정신적, 신체적 위협, 음식 안 주고 뭐 이런 일, 뭐 국가 신체 학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CCTV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습니까? 요양시설에서부터 CCTV 다루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근무 들어왔는데 어제 자식이 속쓰니까 근무 부부싸움 한번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마음이 환자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는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자꾸 환자들이 찝쩍대고 나를 힘들게 하다 그러면 이제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거죠. 오늘따라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의 상황에 대해서 또 환자에 대한 학대 이런 걸 방치해 두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들이 감정 기복에 큰 분이 계시면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해요. 환자들이 모를 것 같지만 환자들도 다 압니다. 아, 우리 오늘 간병 나를 도와주는 분이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왜 불안하겠어요? 전화기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기한테 눈길을 안 쓰고 신경 안 써주는 건 간병 환자들도 안단 말이에요. 표현은 잘 못하죠. 논리적으로. 그러나 환자들의 표현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간병해 주시는 분들이 전화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긴장하고 소리 높여 다투고 뭐 전화를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밖에는 못 나가고 이런 애들이 그렇게 전화기 붙들고 이제 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환자들이 다 알아요. 그럼 환자들이 피하고 정서적으로 대외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신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를 것 같지만 환자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장기적으로 간병하는 문제들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저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치매 환자들이 행동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 정신증상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제일 고민이죠. 뭐가 제일 고민이신가요? 어떤 게 제일 고민이세요? 배회. 네, 또요. 먹는 거. 네, 소리 지르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또요. 낮과 밤이 다른 거, 낮과 밤. 네, 밤낮 바뀌는 거죠. 그것도 참 힘들죠, 그것도. 네. 다른 거 없으신가요?